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분들의 이제 토론을 들을 건데요. 먼저 우리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임상빈 연구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연구원의 임상빈 박사입니다. 지금 원시취득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문제점 관련해서 황영현 박사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취득세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무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의 원인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원시취득 과세표준 문제는요, 법령의 모호성이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던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지방세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현 박사님께서 원시취득 과세표준의 문제를 조세 법률주의 측면, 조세 공평주의 측면에서 접근하셨고, 과세표준의 조정과 관련 장부 등 작성과 보존 의무 문제, 그 다음에 지방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 항목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세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관련 실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현일 박사님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 생각과 비교하면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주취득 과세표준 관련 문제입니다. 간주취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이제 신축이 발생하거나 또는 토지가 새로 개척될 때 이때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주취득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우리 과점주주취득세라든가 사실상 지목 변경이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간주취득은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산정한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서 받아보면요, 지목 변경과 건축물의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지목 변경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고요. 어쩔 때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생각해 보면요.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건축물에 이제로 할 때 보존 등기 세율이 2.8%입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일 때는 취득세가 2%입니다. 그러니까 0.8%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설 원가가 발생해서 그 원가를 갖다 계량을 할 때 토지에 놓느냐 또는 건물에 놓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을 판단할 때요,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 건물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모호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에 보면 항목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목인지 아니면은 건축물인지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회계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건설자금이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착공서부터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건물의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건물이 들어간 때요,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할 때 토지 관련해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그러니까 건물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다 IFRS를 보면은 건물의 비용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업들이 뭔가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지방세하고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문제인데 지방세법 시행령이나 어떤 기준에도 그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요, 조사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법인과 개인의 과세표준 산정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황영현 박사님께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지방세법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방세법에 법인과 개인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예, 맞습니다. 지방세법 7조 취득세에서 보면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표 산정에서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장의 내용들이 과표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이것이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요, 그 원시취득이나 간주취득은 법인의 기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 지방세법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과 차이가 날 때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실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건축물을 졌다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개인은 지목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차이로 하고요. 법인은 기장한 내로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행관계금이나 각종 비용이 많이 들은 건물을 졌을 때 그 비용이 전부 다 지목 변경 비용으로 반영되게 되지만 개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부담의 차이를 갖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에서 우리 가사회를 할 때요. 법인은 어떡하죠? 순자산 증가세에 의해서 합니다. 개인은 소득 원천세에 의해서 합니다. 결국 소득세에서도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을 해서 근본적으로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법상, 지방세법상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시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아는 분과 아닌 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협력 의무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윤 박사님께서 이제 관주취득세 과세표준 관련해서 그 협력 의무나 검증 체계를 통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한다라는 제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검증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검증이 가능하냐? 검증이 가능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과 그다음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 운영 예규로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와 그다음 재무회계와 기업회계를 갖다 세무회계로 조정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어떤 거는 입금에 포함할지 말아야 될지, 그다음 송금으로 인정할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가 체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원시 취득이나 간주 취득 관련해 개선을 한다면은 이 18조에 대한 행안부의 훈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의 비용 항목을 건설의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이 항목은 비용에 반영해라. 이거는 토지에 반영해라라는 예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미국의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는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업무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돼 있고요. 케이스별로 유형별로 돼서 항목들을 체크해 가지고 모든 것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혼란이 있는 예측 가능이 불가능한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 관련해서도 그 비용 항목을 항상 예측 가능하도록 매뉴얼하고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갖다 세부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행 납세자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장 능력이 있는 대형 법인이나 건설 사업자들은 괜찮은데요. 단순하게 이제 건물을 한 층짜리나 2층짜리 건물을 진 사람들은 사실 기장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는 표준 원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유형이나 종류별로 표준적인 원가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준에 적합한 정도의 신고를 한다면 이분들은 성실 신고, 적정 신고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성실 신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우리 황현현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게 분납 제도를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실 신고를 검증하고 세무사가 검증해서 그게 성실하다면 분납 제도를 해서 분납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제안해 주셨는데 지방세 분납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서 13년까지 15년까지 운영됐었고요. 그때 유상거래 감면하면서 세율이 낮아지며 사라졌는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건설 원가들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납 제도가 분명히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고요. 그렇다면 분납 제도를 도입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은 그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기장 또는 장부 처리와 관련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업무들을 거의 법무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세무사의 전문 영역으로 구축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증 가능성과 그다음에 성실 신고의 역할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준들을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훈령 체계로 만들어서 납세 협력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황현영 박사님께서 그 원시 취득과 과세 표준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지방세 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임상빈 연구위원께서는 그 이제 사실상 그 지목 변경에 따른 과세 표준의 문제라든지 건축물을 수반하는 그 간주 취득과 관련해서 지목 변경의 비용인지 또는 건축물 비용인지와 관련된 그 모호성의 문제, 그리고 또 법인과 개인이 상이한 과세 표준 산정 체계의 문제, 또 협력 의무 신설 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훈령, 산정 기준과 관련된 훈령이 정비가 되면 좋겠다라든지, 또 원시취득 과세 표준 산정과 관련해서 어떤 그 소규모 납세자들을 위한 표준 원가 제도의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제안을 또 해주셨습니다. 좋은 토론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행안부 부동산 세제 과장님이신 서정은 과장님께서 취득세 주관 부서이기도 하고 해서 그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안부 부동산 세제과장 서정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 그간의 그 취득세 과표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년 말에 지방세법 개정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종전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면서 무상취득은 뭐 시가표준액, 유상취득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높은 금액을 그렇게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분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개인과 법인의 이런 그 과표상의 차별을 좀 개편을 해서 모두 이제 그 동일한 과세 표준을 적용토록 이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와 좀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시가 인정액이라는 좀 제도도 도입을 해서 증여라든지 여러 무상 취득 같은 경우는 또 시가 인정액을 활용하도록 해서 좀 더 이제 국세와의 좀 정합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양도담보라든지 뭐 대물 변제 교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 특례 규정을 좀 명확히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지방세가 진작에 조금 했어야 되는 조치들인데 조금 늦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지방세 시스템 그 개편 또 고도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조세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취득세를 운영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숙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 오늘 또 그 박사님께서 그 발제해 주신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2차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합리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 그 발표를 한 4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그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세법률주의 위반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선 방안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현행 그 지방세법상의 원시취득하고 간주취득에 대한 규정이 형식적으로는 위반은 안 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위반이 있다. 그 이유로 이런 그 개별 원가 명세서라든지 그게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어려울 때 이제 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런 측면도 또 이제 보고서상으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취득세 조정 계산서 제출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크게 보면 이제 취득에 수반된 직접 비용이 있고 뭐 간접 비용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인 장부상에 입증되는 저희가 공사 명세서를 사실은 확인해서 과세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의적으로 과세한다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다만 이게 법인이 작성한 그 공사 원가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이제 직접비는 큰 문제가 사실 없겠지만 저 간접비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그 건축이라는 게 뭐 도급 계약도 이루어지고 신탁도 이루어지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회계상 처리되는 그 비용 처리한 부분들만을 가지고 과연 그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추가 연구를 좀 하고 또 실무상 적용 가능성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공평주의 관련해서는 뭐 주택 사업자 예전부터 좀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에 왜 과세를 하냐 이중 과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택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그 신축을 하는 경우도 어쨌든 주택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를 해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취득세 법리상은 어쨌든지 이제 과세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차량이라든지 뭐 기계 장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기 등록 자체를 안 합니다. 원시적으로 이제 제조를 했을 때. 근데 어쨌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라는 게 이루어지고 또 언제든지 직접 사용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점주주 뭐 이중과세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이것도 역시 과거부터 좀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것은 물론 뭐 저희가 사실 이제 일본 법제 자꾸 이렇게 좀 여러 측면에서 이제 지방세랑은 자꾸 일본 법제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본 이상의 저희가 이제 법제를 좀 선진화하고 좀 더 일본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고유하게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중과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에서. 그래서 이제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주 간에 이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좀 얘기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이제 지배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가 상장법인과 달리 뭐 이런 공식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좀 허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의 조세 정책의 정책 기능 측면에서 좀 채택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 작성과 뭐 보존 의무 이런 부분도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제 법인에 대해서만 장부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개인 법인을 차별하지 않기에 이런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또 기장 의무 장부 보존 의무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좀 지엽적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무신고 가산세랑 뭐 무기장 가산세 이런 중복 적용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부동산 세제이다 보니까 이제 시가 표준에 가고 사실상 취득 가격하고 여기 좀 갭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기 약간 가산세 부담에 있어서 불공평을 초래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세 표준에 이제 포함되는 항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부가가치세 과표 산입 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좀 단계별로 구분해서 과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취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건설 자금 이자 중에서 일정 비율로 뭐 제한하자는 게 사실 실무상 적용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의 뭐 차입 규모라든지 또 공사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과세 표준도 이제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문제로 보셨는데
이게 사실은 건설하는 자 어떤 개별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좀 그 과세 표준을 정할 경우는 조금 과세 원칙상 또 다른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부동산 세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가격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좀 그 근본적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짚어보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더라도 보완적으로는 이런 공시가가 충분히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공시가라는 게 주택 정책 또 부동산 정책 목적으로 너무 활용이 되다 보니까 과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좀 이런 공시 기능과 어떤 조세 당국의 기능을 좀 일원화시키는 것도 좀 추후에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소 좀 실무적인 내용도 많고 좀 복잡한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도는 어쨌든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런 제도를 이제 바꾸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의 또 생생한 의견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토론회를 매년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지자체랑 함께 좀 더 논의를 해서 일단 그 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취득세 과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그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 그 발표자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훈 과장님께서도 이제 우리 작년에 2021년 말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과세 표준 관련하여서 이제 상당히 좀 보완이 되어졌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발제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취득과 관련된 직접 비용은 확실하지만 간접 비용에 대한 우리 그 산정 기준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동의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임상빈 연구위원님과 우리 서정훈 과장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발제자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제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가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번 좀 질문을 받아보고 없으면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황영함 연구위원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언제부터 신고납세 세목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 취득세법, 지방세법의 규정으로만 보는 것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60년대 초반부터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95년 1월부터라고 이게 확정 지은 이유는 그때 당시 지방세법 30조에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했던 것이 95년 1월부터는 이제 그 납세 의무 확정으로 바뀌어 가지고 신고 납세 세목이 납부 기한 내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그것 자체로서 이미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 확정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94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져서 95년도부터 지방세법은 시행됐고 그 종합소득세도 똑같이 94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져서 95년도에 시행되려다가 시행 준비가 좀 안 됐다 해서 96년부터 시행됐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신고납세 제도의 번호는 그 과세권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서 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고요. 나중에 납세 의무자가 과소신고를 했다고 의심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과세권자가 개입해서 경정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추가 보통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 원시취득 그렇게 중간에 아까 뭐 간접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 해가지고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망설이게 되면 이게 신고납세제도의 그 본래 목적을
어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이제 그 처음에 신고납세 제도가 영국에서도 뭐 96년도에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도입됐는데 그때도 한 얘기가 신고납세 제도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확정을 해버리면 그리고 거의 조사는 진짜 이렇게 탈루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 납세 의무자가 그 불량한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탈세할 거 아닌가라는 논란이 의회에서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금 조세의 목적을 민주사회의 시민이 내는 그 부담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려면 그래서 납세의자의 어떤 조세 수능도, 납세 수능도를 높이고 납세 의식을 해서 성실한 납세를 하도록 하려면 이제 이렇게 신고 납세 제도로 일단 하고 아주 불성실한 경우에만 경영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이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신고 납세 제도가 채택이 됐던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 깊은 어떤 토론이라든가 검토 없이 바로 신고납세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도입됐던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세 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제도 절차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좀 그 아까 표준원가가 거의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여기 어떤 뭐 6층 건물 또는 뭐 31평 아파트, 51평 아파트 하면 누가 짓든 표준원가 어떻게 그 적정 가격으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해야 맞죠. 근데 혹시 그 금액보다 더 어떤 뭐 원가 효율화를 통해서 낮게 했다면 그래서 그 기장 내용에 의해서 그게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낮춰주는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취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측면 그런 것을 심어줘야 납세자들한테 심어줘야 기장을 할 것이고 필요한 그 증거 서류도 보존할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 아까 현재 같이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한다든가 하면 시가 표준액이 적정 시가 반영률에 뭐 60% 50%로 돼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장부를 하겠는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는 그것을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물론 아까 독특한 물건별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개별적인 그 기준 최고 기준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과세 표준 산정을 먼저 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장부 안 하면 이대로 매길 것이니까 절세를 하고 싶으면 장부해 하면 알아서 다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불분명하고 했으면 그 세무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비율이 아주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2%를 세무조사한다면 98%는 성실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3년이 지났다고 세무조사 그냥 없이 확정시킬 것이 아니라 한번 그 검토를 스스로든 또는 외부적인 입장에서든 검토를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게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도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과세관청에서도 좀 부담이 덜할 거 아닌가, 혹시 감사받더라도 검토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성실신고 확인서 또는 외부조정계산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환산하자는 얘기는 이제 공평하게 배분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똑같은 아까 50억 가치, 10억 가치 또는 뭐 30억 가치인데 어떤 그 토지를 샀다고 해서 또는 뭐이 단독주택을 샀다고 해서 꼬마 빌딩을 샀다고 해서 세부담이 달라져서는 안 될 거 아닌가. 뭐 세율은 낮춰질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시가에 의해서 공평하게 배분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토론자 분께서 그 나름대로 위에서 실제 그 지방세, 취득세를 집행하시는 분 또는 현재 집행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제2주제가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원시취득, 간주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어떤 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제2주제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